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1시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올라갈 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상추씨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를 떨어뜨렸어요. 책상에서.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좀 찌그러졌는데 녹음을 하면서 조금 불안하네요. 혹시라도 녹음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음질에 좀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마이크로 굉장히 오랫동안 녹음을 계속 해왔었는데, 강가장 채널도 그렇고 상추씨 채널도 그렇고, 근데 보내줄 때가 된 건지 혼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혼자 떨어진 건 아니지. 제가 떨어뜨려 버렸고요. 오늘은 집에서 점심때 피자를 만들어 먹었어요. 냉동실에 또띠아랑 모짜렐라 치즈랑 있고, 냉장실에는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양송이도 있었고 베이컨도 있고, 누가 피자 만들어 먹으라고 마치 장을 받아준 것처럼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자를 해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치즈를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넣어서 먹는데, 오늘은 좀 적당히 뿌려 먹었더니 굉장히 좀 클린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물론 치즈를 많이 뿌려 먹었을 때도 뭔가 찐득한 깊은 맛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적게 먹는 것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일을 좀 하다가 오후에는 정장을 세탁소에다가 좀 맡겼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제가 결혼식 할 때 예복으로 입었던 정장인데, 그때 어디 아울렛 가가지고 파크랜드에서 샀었고 30 얼마인가? 33만 원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주고 이제 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조만간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좀 찍기로 했어요. 지인분께서 스튜디오를 개업을 하셨는데, 이제 생화 스튜디오더라고요. 생화로 되어 있는 스튜디오겠죠? 거기 사진을 좀 찍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의상을 고르던 중, 원래는 좀 이 기회에 옷을 한번 좀 사볼까 싶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옷을 거의 안 사고, 옷도 잘 못 입고, 패션에 대한 센스도 아예 없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괜히 어설프게 옷 샀다가 흑역사를 사진으로 오래오래 남길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장을 입자. 대신 이제 속에다가 와이셔츠를 입는 건 아니고 그냥 티셔츠 입고 위에 자켓 걸치고 밑에 정장 바지 입고 구두 신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에 들어가서 좀 봤는데, 그렇게까지 막 사진을 복장을 교체하면서까지 막 엄청 많이 찍고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그냥 인스타에 올린 사진들은 전체 사진의 일부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그냥 적당히 찍기로 했습니다. 원래 다이어트도 좀 할까 했었었는데, 조금 빠지긴 했는데 거의 빠지지 않은 정도로 빠져버려가지고 사진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로 빼지는 못했고, 요즘에 기술이 좋으니까 좀 포토샵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살을 좀 빼두면 포토샵을 이제 하기가 좀 편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최대한 좀 빼보려고 했는데 의지박약이라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저녁 때는 가마로 닭강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시켜서 먹었어요. 유자씨가 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뭐 보쌈 같은 거를 좀 시켜 먹을까 하다가 네, 간만에 치킨을 좀 먹었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좀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약간 절약 강박, 아니면 배달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 그렇다고 배달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고 계속 시켜 먹었을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더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좀 그런 거를 내려놓기로 마음을 먹었고, 네, 오히려 그냥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기존에는 막 뭐 한번 좀 시켜 먹고 막 이러면은 이상하게 배는 부르고 맛있게 먹었는데 기분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경험들을 할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마음 편히 먹었더니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좀 양심은 있어서 밥도 좀 같이 먹고, 채소도 이렇게 왕창 씻어가지고 같이 유자씨랑 먹고, 옛날에 어디 무슨 책에서 봤는데 똑같이 뭐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채소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그 악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뭐 그런 걸 어디서 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피자 먹을 때도 상추를 막 3-4장씩 얹어 먹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었었는데, 네, 좀 잡설이 길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미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자취를 20살 때부터 했는데, 사실 그런 밑반찬류를 뭐 만들기는 해봤었지만 많이 만들진 않았었고, 보통은 그냥 메인 반찬 하나, 뭐 아니 메인 찌개 하나, 뭐 이 정도 해가지고 자취할 때 혼자 먹고, 어머님이 주신 밑반찬 몇 개 꺼내서 먹고 뭐 이 정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밑반찬을 만들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진미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좀 됐어요. 그 진미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쿠팡에서 샀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가, 더 미루면 또 혹시 상해서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리를 좀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요리들, 맨날 했던 요리들, 아니면 좀 익숙한 요리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식단이 비슷비슷했어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돼지불고기, 뭐 카레, 뭐 이 정도 계속 뭔가 돌아가면서 먹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뭐 중간에 다른 것도 먹긴 했었지만, 근데 조금 이제 안 해봤던 요리나 안 해봤던 뭔가 음식들을 해먹어봐도 좋겠다. 왜냐면은 사실 몸 건강한 상태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는 날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아직 뭐 40도 안 됐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끼니들을 좀 더 재미있게 채워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봤자 진미채 만든 거긴 한데 뭐 대단한 요리를 한 건 아니고 그 욜로리아 님이라고 그 유튜버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레시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진미채도 있길래 그거를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웠고 굉장히 부드럽고, 저는 이제 진미채에 마요네즈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예전에 얼핏 엄마한테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듣기로는 마요네즈가 좀 들어가면 진미채가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넣었더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500g을 샀어요, 진미채를. 근데 그거를 다 했다가 혹시라도 맛이 없으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150g이 그 레시피에 나와 있던 용량이길래 그냥 150g 정도만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레시피 찾아보면 많이 나올 텐데, 혹시라도 뭐 요리 좀 관심 있는데 진미채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굉장히 간편하고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만들자마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에 그 버터, 그 진미채 버터구이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가지고 맥주 한 캔 사다가 같이 먹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찍으니까 밀린 일상들이 많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남이섬에 다녀왔습니다. 남이섬에 1박 2일로
키즈 풀빌라에 가가지고, 키즈 펜션이죠. 가가지고 이제 놀다 왔고, 뭐 한번 이제 가야겠다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냥 미루다 갔다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이제 미국의 모 회사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유자 씨한테 이거 뭐 몇 주 그냥 좀 사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주를 이제 유자 씨가 샀던 거죠. 근데 사자마자 뭐 늘 그렇지만 또 엄청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팔긴 또 뭐하고 손해보고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죠. 저도 잊고 유자 씨도 그냥 잊고 있고 한참 이제 둘 다 잊고 있었는데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한 몇 달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는 이제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문득 요즘에 얼마나 하려나, 많이 올랐으려나 떨어졌으려나 궁금해가지고 유자 씨 계좌를 이제 같이 열어봤는데 이게 웬걸? 거의 따블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많이는 안 사가지고 수익금이 66만 원인가 뭐 그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살 걸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사면 이제 그런 수익이 안 나왔겠죠. 분명히 내가 많이 사면 주식은 오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66만 원으로 이제 뭘 할까 하다가 호캉스를 한번 좋은 호텔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시그니엘 같은 데 알아보고 그런 행동을 또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호캉스 아니면 이제 좀 경기도권의 펜션 중에서 알아보다가 원래 호캉스를 거의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었는데 아무래도 호텔은 애기랑 같이 가기가 그 키즈 펜션보다는 이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가긴 좋지만 확실히 키즈 펜션이 애기들을 데리고 가기에는 좋거든요. 저희도 뭐 한 번밖에 안 가보긴 했었지만 예전에. 그래가지고 키즈 펜션을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 그 유튜버 중에 뜨랑길러님이라고 여행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제 좀 어떻게 하다 친분이 생겨가지고 몇 번 뵙고 연락도 이제 종종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분도 이제 아기가 있어요. 딸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키즈 펜션에서 놀고 왔던 그 스토리였나 인스타 게시글이었나 뭘 봐가지고 그분께 이제 여쭤봐서 어딘지 여쭤봐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1박 2일로 갔다 왔고 첫날에는 닭갈비를 먹었어요. 닭갈비를 먹고 사실 뭘 먹을까 해서 막 찾아봤는데 가평으로 갔거든요. 가평이 뭐 이렇게 대부분 맛집들이 닭갈비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선택권이 그렇게 없기도 했고, 그리고 저랑 유자 씨랑 둘 다 닭갈비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갔는데 온정리 닭갈비 금강 막국수였나?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갔더니 막 그 강호동 씨 사진도 붙어 있고 다른 연예인들 사진도 좀 붙어 있고, 아무튼 맛있는 녀석들인가 뭐 거기도 촬영했었던 것 같고 꽤 이제 유명한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안쪽에 이제 애기랑 왔다고 하니까 안쪽으로 이제 자리를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이제 4테이블이 있었는데 저희 포함해서 3테이블이 있었고 전부 다 이제 애기들을 동반한, 거의 하윤이 또래의 아기들을 동반한 이제 그런 집이었었고 그래서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고추장이랑 간장이랑 닭갈비 2개 시켜가지고 이제 먹었고, 네이버로 예약을 하면 무슨 닭 목살을 서비스로 1인분을 준다고 하길래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옆 테이블이랑 뒷 테이블은 예약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어디 식당을 정해놓고 가실 분들이라면 어디든지 네이버 예약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왜냐면은 뭐 예약하면은 뭐 이제 서비스로 줄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거의 없는 경우이긴 한데 그 닭국수래 닭갈비집 같은 경우는 무슨 40주년인가 30주년인가 무슨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쯤 검색을 해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고, 닭국수 자꾸 말이 헛나오네. 닭갈비 먹고 카페를 갔습니다. 모아이 카페라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넓고 실내가 넓진 않았는데 그 야외에 잔디밭이 쫙 있고 거기에 이제 빈백
소파 같은 게 이제 있고, 이제 그런 곳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입구가 계단이어가지고 계단이 많진 않았는데, 한 5개인가 6개 있긴 했는데, 유모차로 이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진 못하고, 네. 들어가다가 하윤이 유자 씨가 앉고, 제가 유모차를 들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요일이었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평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네. 쾌적하게 좀 쉬다가, 네, 왔고요. 만약에 정말 저랑 유자 씨랑 둘이 갔으면 밖에 있는 빈백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마 한숨 자고 갔을 것 같아요. 네, 빈백 소파가 굉장히 크고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 근처에 거기가 이제 그 아침고요 수목원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쪽 근처에 맛집도 많고 그 카페들이 좀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가게 된다면 못 가봤던 카페들 아마도 이제 갈 것 같고, 또 눈여겨봤던 카페들이 좀 있었는데 못 간 곳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랑 유자 씨랑 이제 카페나 빵집 같은 데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스타나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해볼까.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좋아하는 쪽이니까, 그리고 많이 다니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숙소에 이제 왔는데, 거기 숙소가 그 수영장이 있어요. 실내 수영장. 어른들 제가 들어갔을 때는 허벅지, 그러니까 무릎에서 한 15cm, 20cm 정도 더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깊이였고, 그래서 거기가 원래 숙박비만 하면은 24만 원인가 21만 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수영장 옵션을 쓰게 되면은 이제 7만 원인가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물 온도에 따라서 물이 온도가 더 따뜻해질수록 가격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2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그 온도를 저희가 골랐던 게 35도인가 36도인가 뭐 그런 정도 온도 옵션이었는데, 그거를 고르면 계속 그 물 온도를 이제 유지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애기가 딱 그냥, 네, 애기 목욕물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기가 수영하기에 진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그냥 따뜻한 정도의 물이었고, 하윤이가 예전에 어디였더라? 대방역 근처에 애기들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물이 좀 갑자기 무서워졌는지 처음에는 들어가서 좀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자 씨랑 좀 번갈아 가면서 안아주면서 좀 달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적응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혼자서 네. 난리 나고 그랬는데, 애기들 이제 수영 같은 거 좀 많이 시켜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대방역 근처에 있던 수영장은 하루에 3만 원인가 3만 5천 원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뭐 싸진 않은데 가끔 가기에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어가지고, 네. 어쨌든 재밌게 하고, 원래는 이제 수영 좀 하다가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는데, 애기랑 돌아다니면 뭐 늘 그렇지만 밥 먹는 시간이 이제 애기 잠 시간이랑 어느 정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네, 좀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먹어야겠다 했는데, 근처에 맛집들이 좀 있었거든요. 숙소 근처에도. 근데 거기가 이제 포장되는 데가 거의 없고, 무슨 막 한정식이랑 무슨 돼지갈비랑 막 이런 데들 막 그런 데들밖에 없었는데, 그런 데들 대부분 다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무슨 두부전골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장해다 먹었는데, 사실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네, 두부전골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유자 씨랑. 네, 둘 다 감탄을 하면서 먹었는데, 저는 두부전골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그 빨간 국물일 줄 알았는데 빨갛지 않고,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쩐지 좀 빨갛지는 않았어요. 조금 이제, 네, 하여튼 빨갛지 않았습니다. 네, 약간 그 양념장을 제가 조금 덜 넣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김간의 잣두부라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평이 잣이 유명한가 봐요. 두부가 유명한 건가? 어쨌든 잣두부를 파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부가 맛있어가지고 두부전골이 맛있다고 느껴진 건지, 아니면은 그
전골에 들깨가루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맛 때문에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맛있었고 그 다음날에도 밖에서 외식을 계속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나는 거는 이제 네, 두부전골 이어가지고 유자씨랑 저랑 둘 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저희가 두부전골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그냥 당연히 두부전골 먹을래 닭갈비 먹을래 라고 이제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그냥 닭갈비 고르는 사람들인데 네. 닭갈비는 사실 맛있긴 했는데 그냥 어디 가서 먹어도 사실 닭갈비는 다 맛있어가지고 저희는 네. 그래서 좀 특별함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그 전골 포장을 해오면서 근처 편의점에서 뭐 이것저것 좀 간식 먹을 것도 좀 사다가 먹고 그래서 거의 뭐 일찍 잤습니다. 네. 아기가 이제 자면 사실상 거의 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일찍 잤고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둘째 날은 아침에 조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펜션에서도 조식도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뭐 대단한 게 나온 건 아닌데 그냥 식빵이랑 버터랑 잼이랑 커피랑 우유도 있었나? 우유랑 뭐 콘플레이크랑 뭐 이 정도 나왔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래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원래는 그 전날에 갔던 모아이 카페 근처에 약간 한옥 카페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가면은 인스타 사진 몇 장 건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갈까 했었었는데 하윤이가 갑자기 차에 타자마자 낮잠 1이 시작돼 버렸어요. 보통 하루에 낮잠을 2번 자는데 낮잠 1이 시작돼 버려가지고 보통 자면은 이제 한 30분에서 짧으면 길면 1시간 정도 재우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강제로 드라이브를 하자 해서 이제 드라이브 하다가 그냥 뭐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거는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 남이섬을 가자. 네, 드라이브 삼아서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아니, 1시간 아닌가? 40분? 네, 하여튼 좀 걸렸어요. 애기 낮잠 재우기에 딱 그냥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딱 걸려가지고 그냥 남이섬에 갔는데 마침 깨가지고 네, 거기 근처에서 점심 먹고 남이섬에 들어갔죠. 거기서도 닭갈비 먹었는데 전날엔 숯불 닭갈비를 먹어가지고 숯불 닭갈비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이틀 연속 숯불 닭갈비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철판 닭갈비를 먹었고 일반적인 닭갈비죠, 보통 생각하는. 거기가 근데 예전에 저랑 유자씨랑 연애할 때 남이섬을 가진 않았는데 근처에 자라섬이었나? 하여튼 무슨 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티켓을 어디서 유자씨가 구했던가? 하여튼 뭐 그래서 자라섬을 갔다가 가기 전에 점심을 거기서 먹었나? 하여튼 예전에 갔던 곳이에요, 연애했을 때. 근데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집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메뉴를 먹었어도 괜찮았는데 그냥 이게 또 추억이니까 한번 갔던 것도 애기랑 한번 가는 것도 추억일 것 같아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예전에 연애했을 때 갔을 때는 그 숯불 닭갈비를 먹었고 이번에 갔을 때는 철판 닭갈비를 먹었는데 뭐 다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평일이고 하니까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도 거의 다 꽉 차 있고 사람도 굉장히 많고 봤더니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약간 제가 봤을 때 동남아 쪽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데 글로벌한 남이섬이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고 생각해보면 와, 그 외국에서 남이섬까지 그렇게 올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좀 매력적인 관광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이섬 물론 이제 굉장히 좋긴 한데 한국에 내가 여행을 왔는데 보통 뭐 한 4박 5일 오겠죠? 해외여행 가면 그 중에 한 번을 하루 정도를 남이섬으로 채울 만큼 그런 뭔가 매력 있는 관광지인가 생각해보면 잘은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는. 물론 뭐 그럼 어딜 갈 건데 다른데 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기가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았고 거기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먹으니까 주차비가 있거든요. 거기가 하루 12시간 되면은 앱 결제하면 4,000원이고 그냥 결제하면 6,000원인데 그
닭갈비집에서 2,000원인가 그거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먹고 나서 남이섬 이제 들어가서 여기저기 둘러봤는데, 네, 사실 남이섬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정확히 몰라서 그냥 진짜 보라매 공원 산책하듯이, 네, 저희 집 근처 공원 그냥 산책하듯이 여기저기 이제 둘러보고 이제 사람 구경하고 했는데 좋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제가 풀프레임 카메라를 하나 갖고 있는데 풀프레임 카메라도 갖고 갔어요. 갖고 가가지고 유자 씨랑 하윤이도 사진도 좀 찍어주고.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아이폰으로 사진 찍어도 예쁘게 잘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막상 찍어보면 그 카메라로 찍는 거랑 또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약간 뒤에 이렇게 아웃포커싱 되는 느낌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무겁지만 굳이 들고 갔는데 들고 가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고, 차도 있고 유모차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제가 막 짊어지고 다니진 않아도 돼서, 만약에 들고 다녀야 했으면은 사실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남이섬에서 그 무민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무민 그 작가가 어디였더라? 그때 봤는데, 어디였지? 핀란드인가 무슨 스웨덴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나라 사람인데, 무슨 우리나라랑 남이섬이랑이었나 우리나라랑이었나 하여튼 무슨 뭐 이렇게 수교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쨌든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무료로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들어가 봤고, 봤더니 그 무민 캐릭터를 만드는 분이 굉장히 옛날 분이고 1910몇 년도 태어나신 분이던데, 여자분이었던 것 같고, 네, 되게 신기했어요. 최근에 그냥 뭔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서 공들여서 만든 뭔가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옛날 분이 굉장히 옛날에 만들었던, 물론 이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쪽에서 뭔가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가미를 했겠지만은, 네. 하윤이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무민 캐릭터가 사실 저도 뭐 그 전후 배경이나 그 캐릭터의 뭐 스토리나 이런 거 사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캐릭터 자체가 되게 귀여우니까 잘 아는 캐릭터인데, 네. 어쨌든 외국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또 성공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뭔가 계속 유명하게 잘 살아남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캐릭터라는 게 잘 만들기도 힘들지만 잘 만들어도 또 오래 가기도 힘들고, 뭔가 아니면 그걸로 이제 잘 만들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그 캐릭터를 활용한 뭔가 이런 컨텐츠가 재밌다고 하더라도 돈 버는 걸로도 연결을 못 시키면은 회사가 힘들어지고 캐릭터가 이제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있을 텐데, 네, 잘 하고 있지 않나. 참, 네, 그랬어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아무튼 거기 남이섬 구경하고, 원래는 카페를 들렸다 오거나 저녁을 먹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와서 잤습니다. 네, 집에서 밥을 먹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저의 최근, 네, 일상에 대해서, 남이섬 1박 2일 일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전 영상들 편집할 게 좀 밀려 있어가지고 남이섬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후딱 편집해서 한번, 네,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저번 영상에, 네,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의 뭔가 이 멘탈과 현재의 상태와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안타까워 하시는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네,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그냥 상추씨 채널이 그냥 뭐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저의 거의 모든 일상에 대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뭐랄까, 채널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사실 상추씨 채널을 만들 때 라디오 컨텐츠를 해서 나의 일상을 말로 한번 풀어봐야겠다라는 뭐 목표를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던 채널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저의 거의 일거수일투족. 네. 강가장 채널에서 뭐 그 영상의 시간 길이 제한이 있으니까 모든 이야기를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생각과 평소의 감정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못했던 뭐 이야기들 아니면 뭐 거기서 했던 이야기들 포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떠들어 봤었고, 최근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근데 늘 하던 대로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느끼셨던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뭔가 상추씨 채널에서는 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시고 영상을 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거에 너무 제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곳은 모두가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장소이구나 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기는 일기장에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그냥 그 사람들의 뭔가 이런 저를 어쨌든 저에게 이제 관대한 그런 느낌에 취해서 제가 뭔가 좀 선을 넘어버렸던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근데 다행히도 요즘에 많이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그래서 그냥 너무 이제 딥하고 너무 그냥 혼자서 진짜 일기장에나 쓸 법한, 네. 누구에게도 사실 공감을 구하기 힘들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저한테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저는 되게 뭐랄까 모자르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일상을 공개하는 것을 일로서 어쨌든 하게 되었지만, 네. 누군가에게 그렇게 막 영감을 줄 만큼의 대단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고 그냥 보통의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뭔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을 뭔가 드러내기가 되게 이제 좀 창피할 때도 있고, 그래서 강가장 채널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뭐랄까 커트해서 이제 올리기도 하죠. 너무 막 영상이 너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이런 감정까지는 막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면 되지만, 네. 상추씨에서는 그냥 저의 내면에 되게 뭔가 부족함들, 뭔가 막 모자름, 이상함, 이런 것들까지 그냥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막 그렇게 막 나는 지금 막 이러니까 뭐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니면 뭐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를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 뭐 나는 지금 막 이런 상태예요 라는 거를 막 만천하에 막 알리고, 뭐 구독자분들에게 알리고, 뭐 아니면 뭐 강가장 채널에서 뭐 댓글 달려서 이제 뭐 이상한 댓글 달려서 막 얘기하면은 가서 그놈 좀 욕 좀 해주세요, 그놈이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늘 그랬지만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네. 아무 얘기나 하는 거고, 네. 그냥 그랬던 건데, 네. 제가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을 넘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신 것 같고,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생기신 것 같고, 네. 그랬던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앞으로는 일기는 일기장에, 네. 그리고 저부터도 그냥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댓글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분명히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있긴 한데 네,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일 테고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가끔씩 왜 그러는지, 내가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나는 왜 이런 거에 이렇게 반응하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주씨 채널에서는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길 은연중에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선을 넘어버린 것 같고, 네.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정말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가 옛날 일인데 진짜 거의 20살 때 막 그때 20살 초반 막 이때 일인데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져서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죠. 이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자주 모였는데 모이면 맨날 이제 그 여자친구 때문에 막 힘든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요. 술이 좀 취하면. 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래 참 힘들었지 하면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술 취하면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도 지치고 저도 좀 지치고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이제 해도 똑같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막 전 여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은 반응이 안 나오죠. 네. 뭐 그랬던 게 아닐까. 최근에 좀 상주씨 채널이 그랬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서 네. 들으시는데 좀 불편한 감정은 최대한 느끼시지 않게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끝까지 봤는데 가끔 이제 드라마들이 정말 재미있게 몰입도 있게 잘 나가다가 최근에 몇몇 한국 드라마들이 좀 그랬는데 갑자기 막판에 좀 약간 스토리가 산으로 가버려가지고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마지막 화를 끝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무빙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완결까지 다 봤는데 네. 류승룡 씨가 주연이고 뭐 많은 주연이 있습니다. 한효주 씨도 있고 조인성 씨도 있고 뭐 많은 배우들이 이제 주연으로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다양하게 중요한 비중으로 연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정치 드라마 같은 뭔가 남북과의 갈등 약간 이런 내용도 좀 나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류승룡 씨를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배우로서 7번 방의 선물을 보면서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펑펑 네, 오열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매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옛날 지인들 보면은. 근데 저는 어쨌든 굉장히 슬프게 봤고 굉장히 이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이후로도 류승룡 씨의 뭔가 출연했던 그런 작품들을 재미있게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작품들이 좀 삐그덕 하더니 좀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조금 이제 예전만큼의 입지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무빙으로 멋지게 또 다시 부활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다들 연기자들이 그 연기를 잘했는데 특히 전 한효주 씨가 참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저는 한효주 씨를 사실 나왔던 작품도 사실 잘 모르고
그렇게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배우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나오길래 그 그러니까 고등학생 남자의 이제 엄마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엄마 역할 하기엔 너무 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뭔가 초반에는 연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신뢰가 없었는데 회가 좀 거듭되고 쌓이면서 굉장히 멋진 배우구나,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크게 관심 없던 배우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였고, 그리고 그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강풀 작가님의 그 원작으로 알고 있는데, 강풀 작가님이 그렇게 강풀 작가님 원작으로 해서 뭘 만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대박난 게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오히려 만화는 되게 좋은데 영화로 만들었을 때 폭삭 망했던 영화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거는 참 잘 돼서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요. 오랜만에 또 찍었는데 또 자주자주 찍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4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1시 40분이네요. 후딱 편집해가지고 자야겠습니다. 내일도 또 열심히 일하고 또 해야 되니까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좀 이제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실망하신 분들, 좀 이렇게 화나셨던 분들 다들 이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